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어권, 저작거리, 노래하는 시인들. 오늘 블라디미르 비소스키입니다. 러시아 저작거리에서 알렉산더 갈리치하고 블라트 오쿠자바를 섞어놓은 듯한 노래하는 시인이 블라디미르 비소스키입니다. 그는 38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8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비소스키는 블라트 오쿠자바가 아끼는 후배였어요. 그가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오크자바는 비소스키에게 바치는 노래란 곡을 써서 그의 아내와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에서 볼로디아는 비소스키의 애칭입니다. 볼로디아 비소스키에 대해 노래를 쓰려고 결심을 했지만 아직 여행 떠난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느낌이로군.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삶의 심지를 너무 일찍 다 태워버렸다고 말하는 모양인데,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네. 도대체 태어났다 죽는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구더란 말인가? 우리는 단지 잠깐 동안만 헤어질 뿐이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세. 우리는 곧 그가 남긴 아직도 따뜻한 발자취를 밟으며 가리니 그의 거친 바리톤 목소리가 모스크바를 휘감아 도는군. 그래, 우리는 그와 함께 조금 웃고 그와 함께 조금 울면 돼. 나는 볼로디아 비소스키에 대해 멋진 노래를 쓰고 싶었지만 내 손은 떨리고 선율은 가사와 운율이 맞지 않구먼. 하얀 모스크바의 두루미는 하얀 러시아의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고 검은 모스크바의 두루미는 검은 러시아의 땅으로 내려앉나니. 예, 블라드 오쿠자바가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블라디미르 비소스키는 그야말로 40여 년의 삶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린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본인은 자신을 싱어송라이터를 의미하는 음유시인 바르드로 언급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스스로는 자신을 가수라기보다는 연기자 또는 시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964년 모스크바의 실험적인 타강카 극단에 합류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극단의 핵심적인 연기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햄릿 역할은 전설이었어요. 그는 영화에서도 여러 역할들을 맡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79년 TV 미니 시리즈 회의 장소는 바뀔 수 없다에서 연기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형사 제글로프 역은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비소스키가 뛰어난 연기자였으면 그의 노래에 특별한 표현을 부여합니다. 600여 곡이 넘는 그의 노래들에서 다루는 그 다양한 주제들에 그는 놀랄만한 몰입력으로 가사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가사의 표현력에서 아마 프랑스의 자크 브렐 정도만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일 겁니다. 그렇긴 해도 내 생각에 그의 거친 목소리와 박력 있는 창법에 다른 곡 해석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 노래는 그가 68년에 발표한 늑대사냥 오타나 볼코프입니다. 오코타나 볼코프입니다. 이 노래는 내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로 책을 한 권 엮을까 생각했을 때 처음 내 마음에 떠오른 몇 곡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볼 때 아무래도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노래를 들읍시다. 자, 늑대사냥. Рвусь из сил, из всех сухожилий, но сегодня опять как вчера обложили меня, обложили, гонят весело на номера. И из-за ели хлопочут двустволки, там охотники прячутся в тень, на снегу кувыркаются волки, превратившись в живую мишень. Идет охота на волков, идет охота на серых хищников, матерых и щенков. Кричат загонщики и лают псы до работы, кровь на снегу и пятна красные флажков. Наши ноги и челюсти быстры. Почему же вожак? Дай ответ. Мы затравленно мчимся на выстрел и не пробуем через запрет. Волк не может, не должен иначе. Вот кончается время мое.
тот, которому я предназначен, улыбнулся и поднял ружье. И вот охота на волков, идет охота на серых хищников, матерых и щенков. Кричат загонщики и лают псы торботы, кровь на снегу и пятна красные флажков. Не на равных играют с волками егеря, но не дрогнет рука оградит нам свободу флажками. Бьют уверенно наверняка. Волк не может нарушить традиции. Видно в детстве слепые щенки. Мы, волчата, сосали волчицу и всосали нельзя за флажки. Идет охота на волков, идет охота на серых хищников, матерых и щенков. Кричат загонщики и лают псы торботы, кровь на снегу и пятна красные флажков. Я из повиновения вышел за флажки, жажда жизни сильней. Только сзади я радостно слышал удивленные крики людей. Рвусь из сил, из всех сухожилий, но сегодня не так, как вчера. Обложили меня, обложили, но остались ни с чем егеря. Идет охота на волков, идет охота на серых хищников, матерых и щенков. Кричат загонщики и лают псы торботы, кровь на снегу и пятна красные флажков. 예, 굉장히 강한 노래죠. 예, 숨이 턱이 차게 뛰며 힘줄의 경련을 느끼지만 내가 전에도 마주했던 기억들과 별 다름없이 나는 인간들에 둘러싸여 빠져나갈 수도 없이 그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네 내 숨통을 끊으려고. 그들은 소나무 숲에 납게 몸을 숨기고 우리를 정조준에 총을 쏴대네. 하얀 눈 위에 처진 끈들에 메어진 붉은 깃발들. 그 끈들을 따라 우리는 사냥꾼들의 움직이는 관역들. 또다시 늑대 사냥의 시즌이 열렸네. 우린 속 시은 먹잇감. 거친 야수였던 우리였지만 어미 늑대든 어린 새끼 늑대든 몰입꾼들의 고함 소리와 사냥개들의 우르부짖음 속에서 하얀 눈은 핏빛으로 물들고 끈들에 메어진 붉은 깃발들은 펄럭이네.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한 싸움이 아니야. 인간들은 제 맘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으면서 붉은 깃발들을 맨 끈들로 우리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해버려. 정조준한 그들의 총알을 우리는 피할 수 없네. 한 마리의 늑대로는 이런 전통을 어쩔 수가 없어. 아직 눈도 못 뜬 새끼 늑대가 어미 늑대의 젖을 빨 때부터 늑대 머릿속에는 확고한 관념이 박혀버리니까. 늑대라면 붉은 깃발들이 메어진 끈들을 넘어갈 수 없다는. 또다시 늑대 사냥의 시즌이 열렸네. 우린 손쉬운 먹잇감. 거친 야수였던 우리였지만 어미 늑대든 어린 새끼 늑대든 몰입꾼들의 고함 소리와 사냥개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얀 눈은 핏빛으로 물들고 끈들에 메어진 붉은 깃발들은 펄럭이네. 우리의 턱은 강철같이 강하고 우리의 발은 번개처럼 빨라. 지도자 종무 대답해줘.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왜 우리는 항상 총알바지가 되어야 하는 거지? 왜 우리는 붉은 깃발들이 메어진 끈들을 넘으면 안 되는 거냐고. 늑대들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니. 그렇다면 내 운명도 여기까지인가? 내가 뛰어가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냥꾼이 미소 지으며 천천히 총을 들어 올리고 있네. 또다시 늑대 사냥의 시즌이 열렸네. 우린 손쉬운 먹잇감. 거친 야수였던 우리였지만 어미 늑대든 어린 새끼 늑대든 몰입꾼들의 고함 소리와 사냥개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얀 눈은 핏빛으로 물들고 끈들에 메어진 붉은 깃발들은 펄럭이네. 허나 거부한다. 난 더 이상 붉은 깃발들이 메어진 끈들에 복종하지 않겠어. 살아야겠다는 충동은 그만큼 강한 것이니까. 붉은 깃발들이 메어진 끈들을 뛰어넘는 내 반항적인 등 뒤로 사냥꾼들의 당황해하는 외침소리가 들리네. 숨이 턱이 차게 뛰며 힘줄의 경련을 느끼지만 내가 전에도 마주했던 기억들과 별 다름없이 나는 인간들에 둘러싸여 빠져나갈 수도 없이 그들은 포위망을 좁혀왔지만 오늘은 허나 거부한다. 또다시 늑대 사냥의 시즌이 열렸네. 우린 손쉬운 먹잇감. 거친 야수였던 우리였지만 어미 늑대든 어리 새끼 늑대든 몰입꾼들의 고함 소리와 사냥개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얀 눈은 핏빛으로 물들고
끈들에 매어진 붉은 깃발들은 펄럭이네. 예, 정말 좋은 가사 아닌가요? 그의 거친 목소리와 심장의 약동이 느껴지는 기타와 선율과 가사와 그리고 막다른 구석에 몰린 늑대 표정이 노래 부르는 그의 얼굴에 오버랩되면서 이 노래는 하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적어도 노래에 관한 한 이 노래는 적어도 나에게는 완벽한 노래의 표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래하던 6, 70년대 소련의 정치 환경은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당서기장의 시대로 스탈린 시대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체제 위협에 대해 추방과 숙청이 권력의 임의로 자행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이런 가사라니 정말 대단히 삐딱한 정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블라디미르 비소츠키는 러시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삐딱한 시인입니다. 사실 권력자 브레즈네프 본인이 비소스키의 노래들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비소스키 자신도 권력과 체제의 횡포에는 삐딱했지만 근본적으로 소련의 체제의 위협적인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러시아 테이프 레코더 산업 특유의 물량 공세에 힘입은 비소스키 노래 어마어마한 대중적 지지는 1974년 멜로디아로 하여금 작은 사이즈나마 그의 음반을 발매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비소츠키가 모스크바 국영 TV에 나가 노래한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인 1980년이 처음이었는데 이 공연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난 뒤에야 방송이 되었다 하니 소련 당국이 그에 대한 경계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생전에 비소스키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쉴 새 없이 노래합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해도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는 소련의 저작거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던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인 1980년은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였습니다. 온 세상의 언론이 소련에 집중되던 때 비소스키는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TV나 라디오 같은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죽음이었어요. 단지 모스크바의 한 지역 신문에서 한 줄 그의 죽음을 알리고 그가 연기하던 타강카 극단의 햄릿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죽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 그의 운구가 출발하던 타강카 극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까지 긴 행렬이 줄을 잇는데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이런 자발적인 행렬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모스크바의 수뇌부 또한 엄청 놀랐었겠죠. 그리고 그만큼 안타까운 나이 42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건강은 대체로 술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내가 보기에 그의 죽음은 거의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고 절벽을 날아버린 느낌입니다. 그의 재능과 그의 기질이 그를 숨막히게 하는 전제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심지를 때를 못 맞추고 모조리 태워버리게 하지는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노래 오호타 나 볼코는 그의 묘비명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